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그 필리핀 부동산 시장 투자에 관해서 여러분께 몇 가지 팁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고 재정적 미래를 확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거죠. 지금 우리 국내 자산 시장의 흐름이 많이 살아나고 있습니다만, 각종 규제 때문에 투자 부분에 관해서는 쉽게 그 의사결정하기 어려워요. 어려운데 이 현재 필리핀 부동산 시장 현재 호황을 누리고 있고, 또 빠르게 증가하는 인구 때문에 투자 기회의 온상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외국인으로서는 필리핀 부동산 시장에 투자하기 전에 고려할 사항 몇 가지들이 있는데, 이번 시간에 이 필리핀 부동산 시장 투자에 관한 이러한 가이드를 좀 몇 가지 제공해 드리고, 후반부에는 실제로 이 콘도미니엄을 우리가 매입을 했을 때 어떻게 등기 소유권 이전을 하는 거고, 여러 가지 절차들을 지금 쭉 순서대로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필리핀 부동산 시장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시장의 환경과 규제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거용 부문에서는 콘도, 아파트, 단독주택이 포함되고, 상업용 부문에는 사무실 건물, 소매점, 호텔이 포함되죠. 그리고 산업 부분에서는 창고, 공장, 제조공장 등이 포함되는 건데요. 우리 한국과 비슷한 거죠, 이것은요.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필리핀 부동산 시장은 필리핀 경제 호황과 인구 증가에 힘입어서 수년 동안 꾸준히 성장해 왔습니다. 제가 필리핀 중앙은행에서 제공하는 주택 가격 지수, 이 그래프를 여러분께 현재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금년도 1분기쯤에는 약간 가격이 좀 꺾인 부분이 있죠. 콘도의 경우에 뭐 다른 필리핀 전체 상황으로 봐서는 뭐 그렇지 않은데, 특히 메트로 마닐라 이 부근에 있는 이 지역에 있는 콘도는 가격이 약간 둔화됐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은 상승세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여러분께서 쭉 보시는 그 그래프를 잠시 그 설명을 해 드리면은, 현재 그 필리핀 전체, 필리핀 국내 전체의 그 부동산 지수를 말씀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수도권이죠. 그 메트로 마닐라. 그거 보여드리겠고, AO라고 에어리어 아웃사이드인데요. 이건 수도권이 아닌 지역.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지금 그래프를 현재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어요. 다시 종합해드리면은 전체적으로 필리핀 부동산은 상승세에 있으나, 수도권 지역에서의 콘도는 좀 하락세라기보다 둔화되고 있다. 지난 1분기에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필리핀에 갔다 와서 확인한 바로는 다시 이 콘도 가격이 오르고 있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어요. 그리고 필리핀 부동산은 특히 우리 콘도미니엄, 특히 콘도를 주목하셔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외국인에게 아주 손쉽게 열어놓은 시장이 콘도미니엄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외국인들한테 가장 인기 있는 투자 옵션 중에 하나죠, 콘도는. 부동산에 투자하고 싶지만은 부동산을 관리할 시간이나 자원이 없는 분들에게는 이상적인 거죠. 또 이 콘도미니엄은 수영장이나 체육관, 보안과 같은 이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때문에 임차인에게는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는 이 필리핀의 경우에는 이 땅이 지분이 있는 것은, 특히 아파트, 그다음에 듀플렉스, 또 이런 타운하우스 이런 것들은 지분이 있어서요. 땅 지분이 있어서 외국인이 사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콘도미니엄을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아파트는 뭐 일반적으로 콘도보다는 규모가 적고 편의 시설이 적지만 가격이 저렴한 것이죠. 또 이제 기회가 될 때 상업용 부동산에도 투자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오피스 빌딩, 소매점, 호텔 같은 이런 상업용 부동산도 필리핀 부동산 시장에서 특히 우리 같은 외국인에게는 인기 있는 투자 옵션이에요.
이러한 부동산은 그 주거용 부동산에 비해서 임대 수익률이 높지만 관리가 더 많이 필요해요. 그런 단점이 있죠. 그리고 토지는 원칙적으로 외국인은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전문적인 투자 스킬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이 필리핀 부동산 시장에 투자하는 외국인을 위한 그 나름 규정을 살펴보면은, 첫째, 토지 소유권은 외국인은 소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콘도미니엄 지분을 소유하거나 토지를 소유한 필리핀 법인에 투자하는 것은 허용된다. 이 말씀 드리고요. 이것은 제가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두 번째요. 외국인 소유 비율이 콘도 같은 경우는 40%까지 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콘도 이 큰 건물이 있으면 그 유니트가 수십 개 또 이렇게 되겠죠. 그 유니트 하나하나를 우리가 살 수 있는 건데,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그 유니트 40%까지 외국인이 콘도를 소유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머지는 내국인, 현지인들이 60% 소유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 필리핀 투자청, 그 BOI라고 그러는데요. 투자청에 등록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BOI는 필리핀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외국인 투자법 준수를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는. 또 네 번째로요. 양도세 부분인데, 여러분이 투자를 했다가 이 부동산을 매각할 때는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세율은 그 판매 가격 또는 지역의 가치 중 더 높은 금액의 6%입니다. 어찌됐든. 그리고 이제 그 사실은 그 필리핀 부동산 그 시장 투자는 수익성이 높은 거예요. 높은데 그럴수록 신중한 계획과 전략적 의사결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조사를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필리핀 부동산 시장에 투자하기 전에 조사를 하지 않거나 대충 해버리면 여러분 실패합니다. 이것은. 시장의 다양성을 조사하고 그 성장 잠재력이 있는 분야를 찾아보셔야 돼요. 함께 일하고 싶은 개발자라든지 부동산 중개인을 알아보고 이 다른 투자자들의 리뷰를 읽어보실 필요가 있죠. 사전에 정보를 미리 많이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신뢰할 수 있는 현지 부동산 중개인과 협력 부분인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정확한 규정 그리고 정확한 정보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정보를 참고하시면 되는데, 우선 신뢰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신뢰 부분이 매우 중요해요. 필리핀 문화가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인간관계를 매우 중요시하고 또 어떤 그 여러 번 만나고 신뢰가 쌓여야 그들이 정보를 주거든요. 이런 부분도 어, 어쨌든 지식이 풍부하고 외국인 투자자와 함께 일한 경험이 있는 이러한 중개인들을 찾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위치를 고려하셔야 되겠죠. 위치는 뭐 필리핀이나 여기나 똑같습니다. 부동산 투자할 때 가장 고려할 사항이 이거죠. 중심 비즈니스 지구, 또 교통이 좋은 지역, 이런 곳이 바로 수요가 많은 지역이거든요. 임차 수요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학교나 병원, 쇼핑센터와 같은 편의시설을, 이런 편의시설 근접성을 좀 찾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콘도를 누가 졌느냐, 어느 회사에서 졌느냐, 평판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양질의 프로젝트를 제때 납품한 실적이 입증된 개발자를 찾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 양질의 부동산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개발자가 프로젝트를 완료하고 약속을 잘 이행했는지 이력을 좀 따져보십시오. 다섯 번째로 수익성인데요. 임대 가능성 고려를 하셔야죠. 임대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많은 지역을 찾고 해당 지역의 임대료도 알아보셔야 됩니다. 해당 지역의 기존 임대 숙소의 점유율을 확인하시고 수요를 가늠해서 판단하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금 조달 옵션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외국인으로서 필리핀에서 부동산 투자를 위한 자금을 확보하는 것은 사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전문 변호사나 현지 전문 중개인과 협의하면 이런 부분도 옵션 부분을 파악해서 투자할 때 말하자면 지렛대 효과를 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 꼭 좀 확인하시고요. 제가 이어서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을 실제로
그 콘도를 현재 사는 과정을 제가 쭉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 이곳 필리핀에서 부동산 매매계획이 끝나게 되면 바로 등록 절차가 이어집니다. 보통.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점은 필리핀에서는 외국인은 대지를 포함하여 부동산을 단독 소유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콘도는 가능하다. 이 말씀 드렸고, 현재 콘도를 사는 과정을 말씀드릴게요. 등록 절차는 크게 CCT, 컨도미니엄 서티피케이트 오브 타이틀인데요. 앞자 C자, C자, T자에 따서 CCT라고 불러요. 이게 등기 등록이에요. 등기소에 등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 취득세 납부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그러니까 말하자면 콘도 관리사무소죠. 이쪽에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CCT 등록, 이게 등기 등록, 부동산 취득세 납부, 그리고 부동산 관리 아파트 관리사무소 또는 콘도 관리사무소에 등록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가장 먼저 투자자는 매매 계약의 완료와 함께 판매자의 CCT를 확인하여서 본인의 명의로 변경하고 재등록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게 등기 담당 우리로 말하면 등기소인데요.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취득세 지급이 이미 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등기는 실제로 본인이 거주하는 도시에 LRA 출장소에서 이루어지고 등기 신청 2주 정도가 지나면 투자자 명의의 CCT가 발행됩니다. 다음으로 그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 납부 과정인데요. 필리핀에서는 부동산에 대해 매도 측 그리고 매수 측 모두 세금이 부과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같은 경우는 매도인은 양도세, 매수인은 취득세, 재산세 이렇게 내지 않습니까?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부동산 취득세, 인지세, 그리고 재산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때 바로 앞서 말씀드린 TIN 넘버라는 납세자 번호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관리사무소에 등록하는 과정이 있어요. 투자자는 구입한 콘도의 소유자 변경 등록을 끝냈고 관리비용 청구서 명의와 출입구 아이디 등록, 전기 인터넷 등록 등을 체크해야 됩니다. 관리사무소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필리핀의 부동산 매매는 기본적으로 이 매도인과 매수 측이 직접 협상을 진행하는 모양을 갖고 있어요. 그것을 중개인이 지켜보고 조언을 하는 거죠. 따라서 부동산 계약의 법적 배경을 정확히 파악하고 후속 절차를 이해해야 됩니다. 등기소, 그 다음에 세금관청 이런 쪽 사무소와 같은 관할 관청을 정확히 파악해서 부동산 매매 계약에 맹점을 만들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철저히 이러한 부분들을 이해하시고 미리 사전에 준비하고 정보 파악하고 또 중요한 것은 현지 중개인을 알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했고요. 필리핀 투자에 관해서는 제가 지난 시간 그리고 이번 시간 다음 시간에는 제가 매물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